자,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가 제 기억에 한 2012년부터 한 것 같은데, 좀 있으면 12년, 그러니까 8년 차인가요? 9년 차인가? 8때 그 정도 되는데, 오늘 처음으로 고소 위협을 당했습니다. 요즘에 아주, 이제, 뭔가 명시적 혹은 암묵적 고소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네, 그 지난주 방송 내용 관련해서인데요. 그 김뚜레 감독이 맞죠. 비난이 너무 심하다. 난 고소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굉장한 폭탄 선언이었죠. 네, 이가 누가 서울 팬 아니랄까봐 근본이 서울 팬이라서 그런지 팬 알기를 똥으로 알아가지고 이제 하다가 김뚜레 감독이 팬한테 고소를 하겠다. 이런 소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개판이에요. 네. 게임이나 현실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서울다움이 김뚜레 채널에서 3화가 올라왔는데, 참 이거 보면은 김뚜레 감독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희망적인 건 단장이 좀 화끈하다는 거. 그거 말고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세이브 해놓은 녹화본이 없어서 직접 플레이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스트리밍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좀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난주 리플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 리플 하나하나 읽으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몰리나 왼발님이 녹음 잘 하고 계신가요? 김미리즌 글 보니 정말 14년 팬질 후회되고 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니들 이래도 축구 안 볼 거야? 라고 분명 그러고 있겠지요? 더러워서 안 보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이분이랑 좀 비슷한 입장인 게, 저도 14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도 08년부터 서울 축구를 거의 쭉 봐온 입장으로서 그동안 서울 축구를 못 끊던 이유가 이게 막 못해서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제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어서 그거를 포기한다는 게 되게 좀 두려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전북전을 보는 거 대신에 그 시간에 넷플릭스를 봤습니다.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렇게 앞으로 프런트가 팬들을 기만하는 처사가 있으면은 저는 뭐 이제 경기 대신에 그 넷플릭스 보겠습니다. 아끼던 거 이제. 네. 아끼던 넷플릭스를 경기 때 보는 걸로. 사실 저희가 그간에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을 굳이 저희가 다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좀 이렇게 현타 같은 게 세게 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앱설님께서도 옛날 에피소드들이 다 사라졌네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고, 메론바 엑소엑스님께서도 마음은 이해하지만 같이 지내는 시간이 있잖아요. 라고 하셨고. 저도 사실 이거 에피소드 지웠을 때 이제 방송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 하더라고요. 네, 김시원님께서도 어떤 결정이든 지지합니다. 이 상황에서 쉽지 않겠죠. 감사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에피서울 화이팅님께서는 힘들 때일수록 전서사가 있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선 지운 그러니까 에피소드 기존의 것들을 다 이제 그 지난주 방송을 그냥 빨리 올리면서 다 가렸는데요. 이게 이렇게 실리라고 해야 되나요? 실질적인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 좀 감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세발라도 좀 짧게 얘기를 먼저 했지만, 저희가 과거와 같은 마음으로 이 방송을 만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입장도 많이 갈렸을 것 같아요.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송을 하는 건
우리가 FC서울 팬으로서 축구를 보고 특히 K리그 FC서울의 경기를 보고 또 그거를 얘기를 나누는 게 즐겁고 그리고 그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랑 나누면서 좀 이렇게 팬질의 즐거움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한 뭐 목적이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게 뭐 협의든 광이든 저는 수호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좀 많이 지난주 이후로 좀 저도 현타가 진짜 많이 왔어요. 좀 형들도 그랬겠지만 저도 이렇게까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그냥 우리도 그냥 그깟 공놀이 그냥 그냥 보면서 그냥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시기가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이런 시기가 아니었다면 K리그를 안 봤을 것 같은데 지금 또 축구를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또 K리그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 뭐 개인적으로 제 앞으로 마음가짐이 좀 변한 게 어떻게 변했냐면 축구를 보긴 할 거예요. 근데 예전처럼 열심히 챙겨보고 이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C서울의 팬이라는 정체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연고로 두고 있는 정상적인 팀이 나타난다면 언제든지 그 팀의 경기를 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이랜드는 아니고 이랜드가 지금까지는 좀 정상적인 팀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올해 좀 많이 달라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으니 모르겠어요. 이랜드가 여기서 뭐 승격이라도 하고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랜드는 일단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진짜 소비자로 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낫지만 뭐 구단 자체의 역량이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아니 적어도 이랜드는 그 프런트들이 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저희가 그 프런트가 아닌 이상. 그치, 뭐 마음까지는 모르겠지. 적어도 그런데 팬들과는 꽤 정기적으로 뭔가 소통을 하거나 뭐 만남을 가지거나 그러긴 하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든. 지금 서울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식적인 채널, 그러니까 SNS를 하건 유튜브를 하건 그런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건 네트워킹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랜드들이 SNS를 쓰는 건 고객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그냥 뭐랄까요, 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겠습니다라는 말처럼 그냥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것 이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 근원적으로 뭐 그거에 대한 능력이 없다기보다 그분들 뭐 얼마나 출중하시겠습니까? 뭐 본인의 이제 어떤 책임이라든가 그런 것도 분명히 어디까지가 본인의 책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 팬이었던 저희가 미흡했으니 부족했으니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나는 내가 돈을 뭐 단돈 10,000원을 쓰든 뭐 수십만 원을 쓰든 뭐 그 이상을 쓰든 최소한 저는 제가 낸 만큼의 이제 대접은 받는 뭐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8,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8,000원어치 맛을 기대하는 거잖아. 그렇죠. 뭐 혹은 뭐 서비스라든가. 근데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뭔가 이제 가게가 나타나면 당연히 그 가게로 이제 단골집을 옮기겠죠. 좀 이런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뭐 시즌권을 산 사람은 있지만 그 시즌권 산 사람 자체가 다 수호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수호신이 서포터즈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단체인 것도 맞지만 그래요? 그거 저 잘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단체, 제일 유명한 단체? 그치, 제일 유명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호신은 공식 입장이라는 게 나오는 집단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수호신 명의로 뭔가가 나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구성원들도 보면은 뭐 뭐 이렇게 그냥 우리는 그 경기장에서 서포팅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뿐이다라고 자신들의 어떤 역할을 규정짓는 경우도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진짜로 뭐 그 많은 경기장에 오는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그 집단이 대표성이 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걔네가 뭐 일 같은 거 할 때는 뭐 이번에 뭐 하지 않았습니까? 뭐 앞두고 뭐 좌석 그거 뭐 다 일하고 이런 거에 같이 좀 일했다고 들었는데, 뭐 그런 거는 구단이랑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거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를 사람을 모으고 싶으면 구단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주도해서 이제 공고를 하고 사람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쵸, 한마디 언급도 없었죠. 그거에 대해서. 공식 계정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없었잖아. FC서울 공식 계정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관계 형성에 실패한 브랜드를 내가 지지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전에 보니까 서울라이트에서도 서울을 연고지로 두고 있는 K3, K4 뭐 이런 팀 명단을 어떤 분이 너무 감사했는데. 아, 네. 그걸 보면서 역시 서울이 큰 도시긴 하구나. 이렇게 많은 팀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누가 돼도 좋으니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사실 K3, K4가 뭐 K리그 1도 중계가 뭐 있다군데 뭐 얼마나 뭐 중계 보기가 편하겠습니까만은 또 뭐 볼 수 있다면 간혹 찾아보고 그러려고 생각 중인데, 그렇게 해서 그냥 저는 그냥 서울에 사는 그냥 축구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불과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리그 팬이라는 게 어딨어. 그쵸.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리그 팬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축구를 보는 사람, 사실 리그를 응원하지도 않아. 어떤 팀도 응원하지 않아. 저는 그냥 아예 K리그 경기를 이번 주 거는 거의 안 봐서 그냥 이번에 말하려고 그냥 골 장면만 겨우 봤거든요. 물론 서울 전북전은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봤습니다만. 이청용 골은 보게 되더라. 이청용 골도 잘 안 보게 되던데. 이청용 골 잘 넣더라. 역시. 그래서 뭐 그 정도 수준의 저희 방송이 더 라이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태도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아니면 이런 라이트함에 좀 약간 다크를 넣어주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좀 초청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뭔가 지금 이 사태에 관해서 뭔가 좀 길게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뭐 연락을 주시면 또. 네. 적어도 지금 패널 분들은 진짜 굉장히 라이트해졌죠. 지금 네, 그러니까 좀 더 저희는 이제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한테 좀 더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 네, 그 과정들을 좀 듣다 보니 좀 그렇더라고요. 네, 좀 그래서 이 정도로 아마 앞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것 때문에 진짜 화가 났으면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어떤 구단과 좀 더 이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어떤 뭐 활동을 사실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그 장애물들이 있었고, 기성용, 이청용 파동 때부터. 네, 그리고 뭐 저희가 뭐 그걸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한테 이득도 없고요. 네. 그렇죠. 우리도 이게 취미니까요. 네. 방송도 취미고 축구 보는 것도 취미인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감정적인 개운함이라도 있어야지 사실 하는데, 그렇게 사실 감정적으로 그렇게 막 쌓이지도 않네요. 이제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간담회를 요청했다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뭐 프런트 신기라 할 게 있나? 그런 거 있잖아. 뭐 자극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그냥 순수한 의견을 그냥 갖다만 주고 오라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치. 간다는 것 때 그것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상종하기 싫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화도 안 나고 그냥 너희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구나. 알았어 그냥 받아들일게. 대신 나도 니네한테 돈 안 쓸게. 이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돈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감정적인 뭐 이런 것도 사실 다 이제 더 이상 그 구단한테 뭔가 기대를 한다던가 뭐 애착을 갖는다던가 이런 거 미안했어 내가 좀 오버했었는데 내가 선을 넘었었네 이런 느낌이 좀 세게 들어서 네, 그렇게 아주 라이트하게 가도록 하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는 뭐 진짜 FC 서울에 관련된 얘기가 안 나오는 방송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듭니다. 네, 그거는 최대한 자제를 그래도 로고가 건빨인데 그럴 수는 없고 근데 옛날처럼 막 서울의 앞날에 대해서 막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전북전 얘기하겠지만 전북전을 보면서도 전북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저희 둘이서 얘기하다가 제가 좀 이상하게 전북 얘기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중립의 입장에서 경기를 보니 전북의 플레이가 눈에 띄더라 이런 정도라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게 전북이 압도적으로 점유율도 높고 마지막에는 솔직히 이게 4대1이어서 다행이었잖아요. 지금 사실 이동국이 좀 더 잘했으면 이동국 4골 넣었어요. 잘했으면. 6대1 정도는 갔어야 됐다. 사실. 그리고 그 헤딩이 한교원 선제골 넣었을 때 그게 헤딩을 골대 안 맞았으면 그냥 바로 골이죠. 그게. 그치. 그거 완전히 놓쳤잖아요. 이동국을. 근데 그거 보면서는 이동국이 좀 대단하더라고요. 오프 더 볼이 김주성 뒤에 쏙 숨어서 그리고 잘 찾아. 그러니까 김주성이 거기 있던 센터백들 중에서 제일 경험이 부족한 선수잖아. 딱 이제 그쪽에 붙어가지고 가는 게 노련하다. 역시 짬은 뒤로 먹는 게 아니다. 진짜 영리한 게 붙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이동국은. 하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움직여서 공간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사실 이동국 선수가 전성기 그리고 막 국대 뽑히던 막 20대 초반 때도 그러니까 피지컬이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싸움에서 압도적인 파괴력을 가졌다던가 그런 선수는 또 아니잖아. 이동국은 늘 샤프했죠. 그냥 진짜로 자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만 플레이를 하는 거지.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걸 보면 우승팀의 로테이션 멤버죠. 엄연한. 그렇지. 그렇게까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긴 하다, 진짜.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그렇다. 과오는 과오고 실력은 실력이다. 근데 2골은 좀 너무했다. 그렇지. 사실 더 넣었어야 돼. 그 정도 주변에 버프 받았으면 아예 더 넣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버렸던 수비가 너무하다. 진짜. 서울의 수비들이 그랬다. 3번째 골은 어떻게 그렇게 이동국을 놔뒀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치. 좀 맨마크만 확실하게 붙어줘도 나오잖아요. 이동국 좀 신체 경험 많아지면 막 짜증내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 플레이가 안 되니까 짜증을 내는 거잖아.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뻔한 선수인데 그렇게 되네요. 자, 홀리몰리님께서는 전북전 관람 직후에 바로 댓글을 남기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세종 선수 정말 충성심 있고 너무 좋아하는데 지난 3경기를 보니까 이제는 놔줘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후반전에 주세종 선수 움직임만 따라가면서 봤는데 위치 선정, 롱패스, 빌드업 아무것도 안 된다. 진짜 이런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저 자리에 기성용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어요. 주세종 선수가 이제 핫하죠. 네, 서울 내에서는 워낙에 좋았던 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세종 선수 첫 시즌 때도 잘했고 복귀에서도 나름 준수하게 해줬고 근데 이제 좀 정책이 같은 게 오니까
워낙 오스마르라는 걸출한 선수가 동일 포지션에 있기도 하고 지금 주세종 선수도 많이 몰려 있죠. 예. 그리고 홀리몰리님께서 최용수 감독 없었으면 절대 이런 성적 안 나온다. 그래서 최용수 감독이 욕먹을 상황은 아니고 차라리 최용수 감독이 재계약 안 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미련 없이 확실히 떠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저도 뭐 아직 연수 아웃파는 아닌데 확실히 똑같은 전술을 보니까 똑같이 당하는 느낌이 있죠. 이번 전북전도 그랬고. 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는 주세종 문제와 최용수 감독의 문제는 그게 하나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쪽이어서. 네네.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메론바 XOX님께서 관중 없다고 연습 경기 뛴 듯이라고도 하셨고, FC서울 고요한님께서는 안티 매북 매수 박멸 뭐 다 강등당해라 막 이렇게 의견은. 근데 매북전 주맨골 왜 VAR을 그렇게 오래 본 걸까요? 돈 받아서 고민했나? 라고 하시는데, 네. 골 됐으면 됐지. 네, 그 전반전 마지막에 그렇죠. 네, 제가 그걸로 봤어요. 그 김환 씨였나요? 그 아프리카에서. 네네. 그분이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거는 골이다. 너무 완전히 넘어갔다. 지금 저렇게 오래 보는 건 그냥 힘들어서 쉬는 거 아니겠냐. 라는 막 이렇게 코멘트를 하시던데. 확실히 김한이 말은 정확하게 잘하긴 해요. 근데 그 골, 그러니까 FC 서울이 넣은 한 골, 그 박주영 선수가 넣은 골이 잘 찼어요. 전 좀 놀랬어요. 아, 박주영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죠. 다른 선수들이 차면은. 그리고 들어가다가 그 전북이 수비 라인을 되게 잘 맞춰서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수비 상황에서 센터백 그 최종 라인들이. 그렇죠. 근데 그 박주영 선수가 들어가니까 라인 전체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뒤로 좀 나오면서 공을 받아가지고 바로 넣었는데 이게 그 김뚜레 감독의 FC 서울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나왔다. 그래서 수비를 밀어넣고 다시 당겨서 반대로 나와가지고 그 이제 사실 되게 간단한 움직임인데 이 움직임의 핵심은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상대 수비가 이제 들어가다가 역동작이 걸려서 바로 이제 달라붙지 못하는 그 타이밍에 돌아서는 거. 뭐 패스도 잘 왔습니다만은. 그리고 되게 슈팅이 간결했잖아요. 그거 되게 어려운 슈팅이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지. 그게 그리고 딱 그 위에를 맞고 떨어지는 그거 보면서 이게 정말 한 2cm만 공이 더 위에 포스트를 위로 올라가서 포스트를 맞았더라면 뭐 밑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라인을 걸쳤을 거고 아니면 위로 떴을 텐데 딱 그걸 또 사실은 그냥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위로 뜬 것 같죠. 그래서 박주영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근데 뭐 묻혀버렸죠. 워낙에 후반에 팀이 무너져서 박주영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후반에는 공을 아예 못 잡더라고요. 아예 미드필더부터 완전히 팀이 말려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맞아. 자, 호시조라님께서도 주세종은 단순 폼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전술이 주세종의 장점을 못 살리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맛살조아님께서는 여기 망했나요? 라고 하셨는데, 뭐. 팀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는 아직 망하진 않았는데, 망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뭐, 저희도 그렇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다면 망하지 않을까요? 텐션이 갈수록 떨어져만 가는데 듣는 분들도 힘드실 거고 그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또 억지로 텐션을 올리기에는 우리가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청취자 규모가 어느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아마 방송을 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뭐 싹 다 이제 뭔가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 있다면 뭐 그때쯤 돼서 이제 쇄신하는 기분으로 훨씬 뭐 서울에 대해서 애정이 많고 뭐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뭐 소신이라든가. 네. 어쨌든 저희는 지금 서울에 대해서 열정이 가득한
그런 분도 좀 필요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울을 좋아해서 들어왔지만은 환멸을 느끼고 진짜 세월이 가요. 네. 진짜 10년 넘게 내가 서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고민은 이제 올 시즌 박주영 긴팔 말고 이제 끝이다. 박주영은 사야 된다. 마지막 시즌일 수 있다. 자, PPI를 보기 전에 우리 이제 전북전을 보면서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FC 서울에 대해서 그 김뚜레 씨는 뭐 이제 평양세계 FC 서울 감독님이시죠. 네. 우리 세계 이제 FC 서울의 전북전을 보고서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가는 루즈한 경기라는 평가를 내리셨어요. 이분이 자기가 감독일 때는 그 미디어 대상으로 멘트를 굉장히 이상하게 가로치고 웃음으로 끝내는 이상한 멘트를 치시던데 여기서는 굉장히 그럴듯한 그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역시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해요. 많이 보이고. 역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는 게 편하고 훈수 두기도 좋고. 우리도 뭐 연스만의 속사정이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코치를 그렇게 교체하기까지 했으니까. 그치. 뭔가의 속사정이 있을 텐데 참 저는 힘드네요. 경기를 보고 나서 FC 서울이라는 구단은 뭐 운영 말고도 이제 그 선수단 경기력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완성도도 부족하고 구도 설정 자체도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FC 서울이라는 팀이 엉덩이를 무겁게 세팅을 해놓고 그 전 라운드에서 나오던 약간 제로톱다운 2선의 침투를 거의 안 했거든요. 전반에도 이제 아드리아노와 조영욱한테 이제 마지막 피니셔 역할을 계속 주고 그 나머지는 이제 엉덩이를 좀 뒤로 빼고서 무겁게 해놓고서 근데 밀리니까 갑자기 억지로 전체적인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무게중심이 뒤로 가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니 달려나가면 안 넘어지는데 달려나가지 못하니까 그냥 고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기본 설정이 잘못됐다. 구도가. 그리고 지고 있을 때는 적어도 수미를 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라도 해서 좀 전체적인 무게중심 조율이 좀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남전에도 마지막에는 아드리아노를 넣어서 3-4-1-2로 갔잖아요. 그럼 아예 지고 있을 때 그냥 그렇게 빼서 3-4-1을 넣든가. 지고 있을 때 수미는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수미 그것보다 좀 더 무게중심 자체를 옮겨야 되는데 무게중심은 계속 뒤로 유지한 채, 그러니까 팀의 구도는 계속 유지한 채 뭔가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비전 선포 같은 느낌인데 그 비전 선포가 완성되는 건 결국엔 행동으로서 그게 실현될 때 완성되는 건데 네. 그게 전혀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애초에 구도를 바꿔야 된다. 이거는 최용수한테 감독을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최용수 스스로가 뭔가 큰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치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경질은 너무 그동안에 서울을 이끌어온 최용석이 너무나 무례한 것 같고 시즌이 끝나면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날 수도 있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명예롭게 가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코치진을 바꾼 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을 봤을 때 다시 부임해왔을 때 이제 구단으로부터 내가 어떤 방향으로 팀을 운영할지 해줘라라고 방향을 제시해달라라고 해서 두 가지였는데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확인한 거 최용수 감독이 잘하는 것 이렇게 좋은 선수 자원들을 잘 단합해서 하나의 이제 전술로 팀을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 좀 더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기초를 다져나가기 원하는 건지 뭐 그걸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최용수 감독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 답을 찾지 못한 것 같거든요. 둘 다 어중간하죠 지금. 뭐 그렇게 막 지금 당장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래를 구상한다라고 하기에는 뭐 영입이 제대로 되기를 해 아니면 뭐 선수 세대 교체가 진행 중인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3백 계속 똑같잖아요. 3백 뭐 김주성 세대 교체를 하기 또 뭐하는 게 김주성보다 잘하는 수비수가 지금 몇이나 된다고 서울에. 그치. 그냥 이건 세대 교체가 아니고 김주성이 잘해서 쓰는 거고. 그치. 김문춘에 대해서 좀 경쟁 의식을 불어넣어줄 선수가 있어야 돼요. 김원균이 뭐 아직 왜 안 돌아오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김원균이라도 빨리 불러오든가. 아니면은 뭐 정현철이라도 쓰든가. 그러니까 저는 백스리 전술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백스리 전술이 저는 뭐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김진규가 선수 생활을 할 때도 센터백 중에 한 명이 공격 오버래핑을 나가는 장면들을 봐왔고 네. 그 기조가 계속 이어와서 사실 큰 변화가 없이 처음에 최용수가 구상했던 백스리 전술의 기본 틀에서 선수의 교체에 따라서 이제 부분적인 수정들이 왔는데 계속 진행되어 왔고 구도가 똑같은데 근데 지금쯤이면은 그냥 들고 나는 선수들에 맞춰서 그거를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좀 대대적인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용수 감독이 이번 계약이 끝난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최용수 감독이 근데 구단한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향을 정확히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갖는 좀 예전에 가졌던 기본적인 편견. 최용수 감독은 좋은 선수들을 잘 다룬다. 비싸고 좋고 프라이드 있는 선수들 잘 다룬다. 근데 강팀에서만 잘할 것이다. 라는 편견을 자기는 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걸로 생각하거든요. 네. 나는 선수 자원이 안 좋아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시간을 주면 팀 만들어갈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근데 FC 서울이라는 구단이 그거에 대한 비전을 주지 않았더라면 최용수 감독은 뭐 이때까지 받은 거를 사실 충분히 보답했다고 보거든요. 구단으로부터 자기가 선수 생활부터 받았던 어떤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뭐 충분히 기회는 줬고 할 수 있는 것도 다 해서 19년에 아침 따냈고 20년은 분명히 그것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 게 분명한데 선수단 뎁스나 보나 전술적인 뭐 숙성도나 보나 훨씬 네,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부터는 추측입니다만 뭐 어떤 구단의 지향점이라든가 운영 방향에 대한 합의조차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최용수 감독이라면 다른 팀으로 갑니다. 뭔가 조금 더 심플한 목표로 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회사 옮길 때 그거 있잖아요. 일로 바쁜 건 괜찮아. 근데 그 주변 일 때문에 일을 못하게 하면 그렇죠. 스트레스야라고 하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용수 감독은 후자인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그게 다른 구단이 뭐 아주 뭐 비싼 구단, 그러니까 선수단 몸값이 비싼 구단이든 적은 구단이든 조금 더 축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울산이네. 저는 좀 떠나겠다. 저는 성남도 그런 팀이었다고 봐요. 김남희 감독이 되기 전에. 근데 다만 뭐 몸값이 안 맞을 수는 있겠는데. 그리고 뭐 대구도 사실 좀 감독에게는 정말 축구만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않나. 대구는 단장 등살이 있잖아요. 단장 뭐 최영수 정도면은 조광래여서 또 모르겠고. 또 몰라요. 그거는 등살이 그 세다. 조광래가 나가야 대구는 변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지금도 필요하다 봐요. 세징야 있어도 저러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거지. 우리는 크랙이 없잖아요. 그치. 깰 수 있는 이런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이제 역습을 통해서 깰 수 있는 크랙이 있어야 되는데 조영욱이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판단력이 너무 별로예요. 아, 그치. 아직은 너무 멀었어. 뭐 경기 감각 얘기를 꺼낸다면 할 말은 없는데 이제는 대구전에도 선발 출전하면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최용수 감독이 제가 아는 최용수 감독은 뭐 백스리냐 백포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전술 운용 스킬이 제가 느끼는 최용수 감독은 그래요. 기본적인 구도랑 틀을 짜놔요. 선수들한테 그대로 수행할 걸 요구해요. 그런데 반드시 크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짜놓은 틀에서 그 인터뷰에서 그거 하잖아요. 이런 경기에는 한 번씩 미치는 선수가 나와야 한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상천외한 선택, 그러니까 지향점은 감독이 설정을 해주지만 그 길까지 그 목표지까지 가는 방법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선수가 최소 한 명,
뭐 많게는 2-3명 정도 있으면 좋겠죠. 지금 제 생각에는 최용수한테 지금 엄원성만 지워줘도 경기를 엄청 크게 달라지고. 그러니까 딱 그런 크랙으로 몰리나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세징야 정도 얘기하는데 그렇죠. 서울 라이트에서 얼마 전에 그 전북을 상대로 고명진 선수와 하대성 선수의 활약상을 올려놓은 걸 누가 링크를 올려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였는데 최용수한테는 하대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주영 한 명으로 버거운 건데 몰리나가 있을 때는 하대성도 있었고 대한도 있었고 다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대한은 골 결정력도 좋지만 그 상황 자체를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창의적이었거든요. 몰리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몰리나 하대성은 경기 막판에 서로 다 지쳐있을 때 갑자기 이건 나 혼자 뚫는다 하면서 막 4-5명 막 뚫어버리고 막 킬패스 넣어주고 아니면 슈팅 넣고 막 이런 큰 했잖아요. 몰리나는 K리그 최고의 용병 그치. 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몰리나는 K리그에 올 선수가 아니었는데 온 선수지. 몰리나는 산토스에서 주전 먹다가 온 선수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성남한테 참 감사한데 몰리나를 K리그로 끌어들였다는 것 자체로. 참 우리가 참 그런 축구를 봐서 그런지 힘드네요. 그러니까 그 최용수 감독의 전술의 핵심은 그거예요. 최종 목표는 감독이 지정하고 그걸 진행하는 루트는 누군가 그거를 창의성을 더해줄 선수가 1-2명은 필요한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박주영밖에 없는데 지금 서울은 크랙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좀 빠른 선수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좀 지금 그러니까 선수 구성, 그러니까 선수단들의 뭐 개인적인 능력이 뭐 리그 탑급은 분명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뭐 하위 스플릿 갈 정도도 아니라고 보는데 이 선수들이 너무 착하다, 너무 순종적이다. 지금 서울은 멤버 봤을 때 아침을 가야 돼요. 지금 포항도 미끄러졌죠. 대구도 미끄러지고 있죠. 근데 우리도 왜 같이 미끄러지냐고 걔네랑. 그러니까 저는 이게 최용수 감독이 굉장히 좀 센 이미지다 보니까 주어지는 역할들을 줬는데 그거를 너무 순순히 그거대로만 이행하려는 선수들이 너무 많다. 그 틀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석하고 할 그 어떤 창조성이 부족하다. 한찬이가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보여주진 않았습니까? 전북전에서. 그렇죠. 한찬이가 최근에 와서 좀 기대가 되는 게 그리고 한승규와 한찬이가 기대되는 게 사실 그런 거죠. 알리바이프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플레이 보면 매력적인데 근데 알리바이프는 너무 특히 전북전에는 뭐 활약을 거의 못하다시피 하긴 했지만 아니 차라리 뭐 수비에 치중할 거면은 그냥 뭐 파울로 끊든가. 이승기랑 했을 때 이승기 골 넣었을 때도 이승기를 아예 제어를 못했잖아요. 그때 그치. 차라리 파울로 끊어서 그냥 세트피스에서 먹히면 몰라. 그래서 참 아쉽다. 이게 선수단 사실 뭐 성인 선수들이 기량이 갑자기 상승한다고 해서 사실 얼마나 하겠어요. 자기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내가 잘하는 장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동국 얘기를 한 건데 네네. 이동국이 완벽한 스트라이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동국 그렇죠. 근데 자기가 잘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려고 엄청 이제 그 노력을 한 거잖아요. 연구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젊을 때는 그게 체력이 됐으니까 90분 내내 그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 나이가 들수록 이제 뭐 움직임이나 뭐 결정력은 변하진 않지만 체력 때문에 계속 벤치 멤버로 나오다가 이번 서울전 첫 선발이었어요. 그치, 이동국이. 그치. 그리고 나와서도 내가 잘하는 걸 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부지런히 뛰었죠. 예, 뭐 빠르게 뛰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주변 그렇게 살피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의 선수들 중에서는 내가 잘하는 거를 뭐 어쨌든 감독이 기본적인 틀을 보여줬다고 해도 내가 잘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세종 선수가 빛이 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냥 저는 너무 순종적이어서라고 봐요. 알리바이프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감독이라든가 뭐 지금 코치진도 좀 어수선한 상황인데 자기 스스로 뭔가를 보여주려는 나는 이런 선수야 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색깔 강하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선수가 1-2명 있어요. 물론 최용수 감독이 많이 찍어 누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뚫고 나오는 1-2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뚫고 나오면 윤수는 그걸 존중해 줍니다. 그렇지. 박주영처럼 머리 때문에 그런다고 괜히 약간 반장난처럼 그냥 갈궜는데 그 자리에서 가위로 머리 잘라버리니까 그냥 농담으로 넘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농담처럼 계속 최용수 감독은 실력 있으면 존중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
아드리아노가 이날 전반전에 저는 잘했다고 봐요. 아드리아노가 왜 전반에 뺐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경기를 이거 보니까. 왜 뺐지? 이게 조영욱이랑 둘이서 파트너십을 잘 맞춰가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투톱이 은근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드리아노가 서울에 와서 전에도 잘했다고 많이들 기억을 하시지만 아드리아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건 그 당시 대안이 아드리아노한테 집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드리아노가 혼자 하는 것 같아도 혼자 플레이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아드리아노 원톱은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받쳐주고 같이 움직여줄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조영욱이랑 그걸 맞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오히려 아드리아노가 대안과 아드리아노의 지금 대안 역할을 맡고 있잖아. 아드리아노가. 그치. 오히려 수비를 깨는 대신 조영욱이나 그때 김진희한테도 스루 찔러준 거 보면은 오히려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아드리아노는 꽤 훌륭히 소화해주고 있고. 그치. 그러니까 아드리아노를 좀 다르게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드리아노 선수가 만약에 최용수 감독이 아드리아노 선수에게 골을 넣는 걸 요구했는데 아드리아노가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해서 그게 내 전술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뺐다면 이거는 그럼 조영욱 선수의 탓이 돼요. 아드리아노 선수를 조영욱 선수가 골로 마무리를 지었다면 아드리아노 선수는 존중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영욱을 짜게 줬죠. 왜냐하면 강팀과의 경기에서 찬스는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찬스가 오긴 와요. 근데 진짜 상대가 강할수록 그 찬스가 많지 않아. 전북전 때 뭐 후반에 골 찬스 있었습니까? 박주영 코너킥 상황 말고 없었잖아요. 그렇지. 단언컨대. 그러니까 박주영 아드리아노를 실험을 하든가. 저는 그러니까 조영욱 선수도 기회를 받아서 성장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최용수 감독의 방향성이 아까 전에 이제 구단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 합의된 지향성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날 성적을 내야 됐다고 하면 아드리아노 박주영이어야 했어요. 근데 미래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조영욱 그렇게 보면은 뭐 어느 정도 감안은 되는데 공격진의 선택은 저는 이 조합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영욱 아드리아노. 네, 어차피 아드리아노 후반에 쳐지면 박주영 넣는 거고 이제 박주영이 꼭 선발로 뛰어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 봐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치. 박주영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조커로서의 파괴력을 좀 보여줄 수도 조커로서 박주영보다 더 믿음직한 조커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박주영도 좀 벤치에서 뛸 권리를 주라. 그러니까 벤치에서 대기할 권리를 주라고. 박주영이 우리 구단에 몇 안 되는 이제 창의성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한테 모든 걸 맡기면 안 돼요. 정작 필요할 때 그러면은 힘이 떨어지잖아요. 박주영도 사람인데 후반만 들어가도 지친 게 확 티가 났는데.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세징야 얘기 나올 때 같이 꼭 얘기 나누면서 김대원? 김대원 선수도 잘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김대원 선수가 뭐 그 나이대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는 거고 앞으로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가 단독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세징야라는 크랙이 있으니까 빛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박주영의 파트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살려주고 누가 있어서 한 명이 좀 해가지고 상대 수비의 시선을 끌어줘야지 공격수들은 또 살아날 텐데 박주영은 계속 이제 그 뒤에서 안 풀리는 것까지 부담을 받아야 되니까 계속 내려오고 그러면은 뭐 앞에서는 결국엔 서울엔 크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서울한테 부족한 건 뭐 더 실력이 좋은 선수 이런 게 아니라 창조성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확실한 선수가 필요해요. 그게 과거에 우리 팀에서 찾자면 뭐 몰리나 히칼도 제파로프 하대성 뭐 이런 선수들 답은 한승규 톱이다. 답은 한승규 톱이다. 주세종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공미를 올리고 그러니까 한승규 톱으로 하자. 주세종도 지금 역할에서는 전혀 이렇게 어떤 창조적인 상대를 허를 찌르는 플레이를 전혀 못 보여주니까 지금 주세종은 계속 그냥 주세종의 장점이 롱패스잖아요. 지금 롱패스 찌르면 아무도 못 받아요. 너무 길어요. 그리고 그 선택지 자체가 너무 안전지향적인 것 같아요. 이쯤 하면은 저기서 우리 선수가 공을 받으면 한번 그냥 톱으로 그냥 찔러줘도 되는데 너무 사이드로만 본다.
자, 그래서 이어서 전북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전북의 모라이스 감독이 뭐 무능력하다 어쩌다 하는데, 저는 작년에 제가 전북전을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북 이제는 좀 강팀이라고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다. 너무 내가 졸부라는 시선에서 선입견에서 못 벗어났던 것 같은데, 진짜 강팀이다. 그때 이제 지금 군대 간 문서민 선수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날 경기를 보면서 전북은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북은 크랙이 없어도 답을 찾아냈다. 그러니까 저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실 이건 감독의 역량이라고 보는데, 전체적인 전술 구도가 그러니까 막 뚜렷하게 전술 구도가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두세 명이서 만드는 부분 전술이 너무 좋아. 그쵸. 그러니까 그 두세 명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서 목표로 했던 전반까지 공을 바로 연결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간결하죠. 전북은 확실히 원투패스 무릴로 막 이동욱이 공 받아주면은 무릴로가 때리고 그런 장면도 계속 보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후방이나 그 앞선에서 긴 패스를 줘서 단번에 그 전방 혹은 이선까지 공을 이제 상대 진영까지 공을 전달하는 장면들이 많았고, 두 번째로는 두세 명의 그 페너트레이션으로 공을 굉장히 생각보다 앞까지 연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부분 전술이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감독이 컨트롤하지 않는데 이 정도 합이 나온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독의 역량이다. 두 번째, 선수들 개개인들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높다. 세 번째, 동료 선수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크다. 크다. 그러니까 나 잘하고 우리 편에 얘도 잘해. 우리 팀에 얘도 잘해. 얘는 이 정도 주면 알아서 뛰는 애야라는 게 실력으로도 인정이고, 그리고 그 어떤 그 합도 이미 다 맞춰져 있다. 이 부분은 감독의 역할이다. 그리고 저는 전북 얘기 나와서 서울 얘기해보자면, 이 경기가 처참하게 진 이유가 지난 4경기 동안은 협력 수비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 측면이든 중원이든, 아니면은 중원에 있으면 그 선수를 협력 수비로 측면을 몰아서 뭐 어떻게 공을 줄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플레이가 괜찮은데 전북전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나왔어요. 아예 원터치로 계속 툭툭 돌리니까 힘들어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두 번째 골 때 이승기 선수가 그렇게 두 명을 쉽게 벗기게 만들지 말았어요. 그렇지. 그거는 전 그 수비 장면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전북은 수비를 아까 전에 이제 박주영 선수 골 장면에서도 최후방 라인이 같이 라인을 쫙 만들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쵸. 서울이 그 중에서 한 명이 어디 딱 뛰어들려고 하면 그 주변에 순식간에 3-4명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의 패스 루트를 막는 게 결국에 막다른 길로 유도를 해요. 전북은 그렇죠. 그게 너무 잘 돼. 근데 서울은 약간 농구하는 것처럼 그 수비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이 아니지. 서울은 지역 방어? 저는 기본적으로 역습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후방이 아니라 앞선에서 그 좀 수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벗겨지면 달라붙는 게 아니라 역습 준비를 이미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면 이제 최후방에서 그걸 끊어줘서 바로 연결을 하면 굉장히 멋진 역습 장면이 나오겠죠. 근데 상대 전북은 수가 훨씬 더 많네. 그리고 잘 안 뺏기네. 그러면은 옅어진 FC서울의 수비 라인을 더 많은 수의 전북 공격들이 공략하게 되니까 너무 쉽게 공략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수비하고 안 되면 뛰어나가, 서울은 자꾸 미드필더들이. 근데 그게 전반에는 잘 됐는데, 그때는 오히려 압박을 안 나갔죠, 서울이. 그러니까 그 뒤로 하고서 잘 됐다고 하는 게 저 참 웃긴 게, 전북이 전반부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게, 조규성을 윙으로 뒀으니까 왼쪽이 당연히 마비가 되지. 그러니까 전북이 시작부터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서울이 잘해서 전반을 뭐 1대1로 마무리 지었다? 절대 아니다. 이거는 1대0으로 갔어야 돼. 이겼어야 돼, 이거는. 이거는 조규성을 일단은 왼쪽으로 넣었다는 것 자체가 감독이 무리수를 둔 건데, 서울은 그걸 전혀 이용을 못했죠. 그러니까 전반이 1대0으로 마무리가 됐다면 FC 서울 입장에서 기회가 있었겠죠. 진짜 꽁꽁 틀어막고. 진짜 꽁꽁 틀어막으면은 작년 그 전북 원정처럼 그렇게 해서 뭐 결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 선발 라인업부터 그거 원한 거 아니에요? 조영욱, 아드리아노 역습에 강한 타입들이고, 네. 나머지 뒤에 이제 수비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티다가 한 골 우연이라도 넣으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러니까 서울은 계속 그랬던 거야.
역습을 준비하고서 어떤 팀을 만들도 역습을 준비하고서 미드필더에서는 한 번 괴롭히고 나서 앞으로 역습 준비하고 그럼 후방에서 약간 흔들린 상대 볼 소유자를 마무리 지어서주고 전방으로 보내면 그럼 누가 됐든 앞으로 다 뛰어나가서 심지어 뭐 황현수까지도 그렇게 뛰어나가서 상대 라인까지 가가지고 안 돼도 이제 라인 아웃 시켜가지고 코너킥 얻어가지고 세트피스 상황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세트피스 노린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전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상대팀에 대한 분석 없이 이게 우리 무기니까 이것만 갈 거야라는 태도가 최용수도 지금 약간 고였다. 그거는 전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조금 더 넓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한 팀한테는 한없이 약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 예전에 어떤 그 몇 번 얘기했던 그 책에서 예전 그 볼튼 감독엔 두 종류가 있다. 뭐 벵거나 뭐 이런 것처럼 자기 걸 하려는 감독이 있고 나나 다른 뭐 몇몇 감독처럼 상대팀을 분석하고 나서 그거에 맞는 우리의 플레이 스타일을 찾는 감독이 있다. 최용수는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후자였는데 점점 전자로 가요. 그러니까 고이는 거야. 3백에 대한 환상이 너무 강한가? 저는 3백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3백도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상대를 안 본다. 약간 과한 프라이드. 나는 선수부터 계속 FC서울이라는 팀에 있었고 FC서울은 이런 축구를 해야 돼라는 그 환상이 지금 여건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크랙도 없고 그걸 이제 화려한 패스 플레이 막 진짜 축구 재밌게 볼 때 FC서울 팬으로서 축구 재밌게 볼 때 패스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패스를 저기로 해? 라는 보는 사람조차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창의적인 패스들이 짧게 계속 이어졌는데 지금 그 패스 플레이가 전혀 안 되는데 그걸 고집하니. 그리고 전술도 늘 계속 똑같은 게 그래. 좀 피로가 크죠. 그리고 어차피 3백이랑 이 전북은 물론 4백이었지만 3백이 붙거나 이러면은 결국에 게임 끝나는 거는 측면이에요. 가장 중요한 지역은 측면인데 그치. 거기서 뭐 윙을 영입을 해서 뭐 윙을 둬서 3-4-3을 가거나 콘테처럼 그렇게 아니면은 뭐 아예 중앙 집중형을 하겠다 해서 3-4-1-2처럼 그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돌 수도 있는데 너무 3-5-2만 고집을 한다. 너무 경직돼 있다. 문제는 너무 경직돼 있다. 적어도 전북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한 명 더 둬서 그때 한교원이 후반에 완전히 김주성 털고 그렇게 막 위력적이었는데 만약에 막 그때 측면 미드필더 한 명 더 있어서 3-4-3을 둬봤어봐요. 그 한교원이 그렇게 자유롭게 날뛸 수 있었겠냐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지금 FC서울이라는 구단은 뭐 구단 운영진도 그렇지만 선수단과 감독 코치진도 모두 다 너무 경직된 그 틀 안에서만 있다. 시대가 변하고 상대가 변하고 있는데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맞춰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는 팀한테는 계속 지는 거예요. 그리고 먹히는 팀한테는 계속 먹히지. 울산한테도 그렇게 먹힐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팀이 상대 팀의 창의성이 있는 선수 그러니까 있다면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또 이제 다음 경기 대구죠. 대구전 또 귀신같이 잘할걸요. 그러니까 대구는 잡기가 시원하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똑같이 수비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오스마르 선수가 다시 나오든 혹은 못 나온다고 해서 뭐 주세종 선수가 있든 미드필더에서 알리바이프 주세종이 세징야 공 잡았을 때 괴롭혀주고 살짝 괴롭혀주고 나왔을 때 그 뒤에서 뭐 그 우리 황현수 선수나 뭐 김준호 선수, 김남춘 선수가 공 충분히 뺏을 수 있어요. 그렇게 괴롭힌 상황이면 세징야 혼자 들어오면. 대구도 또 세징야 혼자서 이렇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성향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또 세징야가 막히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앞에 이제 한번 괴롭히고 뛰쳐나온 선수들한테 공 쉽게 연결되고 그럼 대구는 당황할 것이고 그럼 쉽게 어떤 세트피스 상황 혹은 골 슈팅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전북은 그 상황에서 세징야처럼 혼자 안 들어오잖아. 같이 들어오죠. 울산도 혼자 안 들어오잖아. 울산은 절대 안 그러죠. 주변에 패스할 사람들이 언제든지 확인하고 들어오잖아. 근데 저 대구 두 골 어떻게 넣는지 궁금해서 봤는데 둘 다 세트피스더라고요. 그치. 진짜 다음 주는 세트피스 원툴 팀들 간의 경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FC서울의 전술적인 세팅은 백스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근데 역습을 스피드로 털겠다가 아니라 역습을 통해서 세트피스 상황을 만들겠다가 목적이니까 너무 이게 한계가 크다. 너무 고였다. 너무 고였고 이게 올 시즌 끝나고 나서까지 다음 시즌까지 유지가 된다면 썩는다. 최용수 자체로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북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전북 모라이스 감독한테 굉장히 불만인데 전북이 지금 상황에서 팀의 어떤 그 축구 경기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면 최용수 감독 데려가야 된다. 이 멤버로 최용수 감독이 있고 이 선수를 살리겠다라고 하면 일단 선수단 전체 몸값이 많이 줄 거예요. 지금처럼 막 더블 스쿼드 유지 안 할 거예요. 한 1.5 스쿼드 정도 유지. 왜냐면은 최용수 감독은 나랑 제대로 이제 어떤 의견이 합치되면서도 창의성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선수, 소수정예 느낌이거든. 운영 자체가. 전북엔 널리고 널렸죠. 이승기도 있고 김보경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좀 쳐낼 거예요. 지금처럼 전북이 선수단 연봉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전술적 색채를 보여줄 수 있는 감독이다. 네, 그렇죠. 그럼 내가 전북 팬이면 최용수 감독을 어떻게든 데려와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K리그 1에 있는 감독 중에서 이 정도 그 어떤 구단을 운영하면서 자기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감독은 최용수뿐이다. 지금 에피서울에서 최용수가 고여가고 썩어가고 있는 문제, 결국엔 선수 수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선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내가 짠 틀 그대로 수행하라고 강요하게 되겠지. 아, 진짜 애매하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김민희진이 예전에 막 그랬잖아. K리그에서 그 정도면 경쟁력 있다. 뭐 K리그에서라는 한계를 하는데 결국엔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아주 잘하는 선수와 제일 못하는 선수를 비교하면 뭐 실력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네. 그 평균을 이렇게 중위값의 어떤 선수를 찾고서 그 편차를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북과 서울의 선수들이 실제로 그 받는 연봉만큼의 실력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전북은 왜 잘할까라는 거는 이거는 좀 FA 서울의 코치진들이 굉장히 많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최용수 감독에게도 뭘 보여주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보는 사람한테 뭘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그냥 전술을 위한 전술을 하는 것 같긴 그치. 한데. 그러니까 정말 수단이 목적이 돼버린 상황, 고였다, 썩었다, 썩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뭐 몇몇 경기 잘해서 뭐 속 시원하게 이겼다,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런다고 해서 FC 서울이라는 구단이 처한 지금 위기 상황이 극복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변해야 돼요. 이게 많이 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감독이 들어오는 게 제일 좋겠지만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지. 올 시즌은 아니다. 올 시즌은 아니지. 네, 올 시즌은 그냥 선수 갈아 끼든 어차피 이전수로 갈 텐데 어차피 뭐 그렇다고 강등을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운영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방치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쉬운 방법인 감독 교체가 있는데 감독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최용수 감독이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데 본인이 물러나든 아니면은 좀 도의적으로 당신에겐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든 어쨌든 그러니까 표면상의 명목이 필요한데 전 그걸 만들 것 같아요. 뭐 팬들을 대하는 방식에서는 그런 명분 같은 거 생각하지 않는 구단이라는 건 알지만 근데 이렇게 계속 된다면은 여름 넘길 수 있으려나? 지금 너무 더워요. 제가 오래간만에 전북 경기를 맥주를 한 캔 딱 마시면서 봤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축구를 이제 딱 좀 편하게 봤는데 이제 마음이 약간 중립으로 돌아서니까 예전과는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왔고 그 전북이 되게 간결하고 뭐 잘한다 그런 것까지만 보이더라고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또 전북 쪽에서 몰입해서 보면은 많은 게 보이겠죠. 또 그쪽에서는 또 다른 게 보이겠죠. 네, 그쪽에는 또 다른 게 보이겠지만 이게 확실히 이제 뭐 중계 각도가 아니라 보는 관점이 또 굉장히 많은 걸 이렇게 다른 전에는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어서 참 즐거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엄청난 이제 토의들이 전 이런 거 보면은 FC 서울의 팬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착한 사람들이야. 그냥 여기 와서 얘기하세요. 우리는 아직 이제 그런 거를 짜낼 만한 이제 힘이 없습니다. 여기 네. 와서 그 토의들 마음껏 해주시고 저희도 좀 영감을 받을 수 있게끔 어차피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감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는 FC 서울과는 다르게 계속 새로운 관점을 있어야지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게 즐겁다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훨씬 즐겁죠. 그러니까 뭐 백스리냐 백포냐 이런 하나의 포인트에 꽂혀서 그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뭐 다른 관점이 계속 추가될수록 그냥 뭐 팀의 구단의 미래라든가 뭐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느냐든가 뭐 그런 것들 더 있으면 좋죠. 네, 더 많은 얘기들을 할 때 그러니까 축구라는 게 사실 뭐 K리그가 잘해서 봅니까 솔직히.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보죠. 그냥 경기장 갈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뭐 경기장도 못 가잖아요. 그리고 사실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도 이제 직관에 대한 직관하고 싶다 이런 거는 생각 이제 거의 안 들어요. 네. 그래서 혹시 죄송하지만 서울에서 축구를 직관할 수 있는 경기장들이 효창이랑 상암이랑 잠실이랑 또 어디가 있죠? 하여튼 그 이제 다른 팀들 홈구장 좀 아는 분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서울 경기하는 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보고. 네, 저번에 K4를 중계해주는 걸 유튜브에서 봤는데 거기는 진짜 카메라가 진짜 못 보겠더라. 거기는 그냥 하나 가지고 계속 돌리는데 그러니까 아예 원근감이 사라졌더라고요. 진짜 거기는 직관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데죠. 네, 거기는 중계로는 도저히 못 볼 정도니까 네. 이거는 내가 무조건 직관에 가서 봐야겠다 이런 직관 욕구를 햄솟게 하는. 그러니까 뭐 잠깐이지만 클로즈업 들어가는 타이밍 이런 거 보면 그 카메라 잡으신 분이 축구를 좋아하고 잘 아시는 분인 건 알겠어. 근데 어떤 장비와 환경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 그거는 뭐라 안 해요. 그거는 뭐 장비의 문제지 개인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장 가서 보고 싶어요. 차라리. 그래서 참 뭐 감독 교체 관련된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그 한화가 난리더라고요. 하나 지금 15연패 직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14연패인가 같은 뭐 10몇 연패 하고 나서 감독을 교체를 했는데 그게 좀 기사가 났는데 기사가 이제 확실히 야구랑 그것도 다른 게 야구 기자가 굉장히 그 하나라는 구단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냈는데 그거를 언론에 보도하고 프런트한테 확인했더니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입장이 그 보도 전에 났던 그대로 공식 입장이 나오더라. 그게 5시간 안에 한 2번 정도 반복됐다. 이거는 너무 무능하다라고 하는데 K리그에선 비일비재한 일 아닙니까? 그냥 디폴트값 아니야 진짜? 진짜 K리그에서 이러면은 진짜 감동일 것 같은데 이렇게 막 그런 기사가 즉각 피드백 나오고 이러면 그럼 그 말도 안 되지. 그거는 기대도 안 해. 근데 참 그렇게 기사가 나더라고요. 뭐 우리 간담회 요청 거절돼도 기사 한 줄 안 나잖아요. 그 기자분들도 뭐 굳이 관심이 뭐 있으시겠어. 프런 구단과 불편하게 갈 필요가 없다. 그치. 뭐 그리고 뭐 전후 사정도 뭐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룰인가 봐. 구단은 막 있는 일 없는 일로 까더라도 구단이 진짜로 이제 뭔가 회생 불가능한 정도의 타격을 받는 건 안 다루나 봐. 동업자 정신인가? 그런 게. 근데 뭐 축구판에서 동업자 정신이 동업자 정신이라기보다는 그냥 무관심이라는 게 맞겠죠. 그리고 괜히 건드렸다가 또 크게 번질 수 있는 일 왜 건드리겠느냐. 그치. 뭐 복잡해질 수 있는 거죠. 뭐 사실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결국 이럴 때 이제 병드는 건 서울 팬이다. 전 더 이상 병들지 않기 위해서. 저도 병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병들지 않기 위해서 팬을 때려치겠다. 대구전 보니 넷플릭스 보겠습니다. 그거 봤어요? 어느 거요? FA컵에서. 멱살 잡고 싸웠다고? 네, 장난. 화끈하더라. 그래서 또 축구가 그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구는 뭐 깔짝깔짝 거리잖아요. 뭐 그냥 벤치 클리어링은 오히려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벤트 상으로 그냥 다 나와야 되는. 하지만 축구는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축구에서 벤치 클리어링 사태가 이런 거 이건 진짜 찐이다. 찐 텐션이다. 진짜 화난 거죠. 축구는. 그래서 대전 코레일과 화성 FC가 FA컵 32강전에서 영상 봤어요? 전 이거 PK 아무리 그래도
PK 당연히 나와야 되는 장면 같던데. 영상까지 못 봤는데 그걸로 나온 거예요. PK 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었냐면 수비수 한 명이랑 공격수 한 명이 들어가는데 그 공격수가 먼저 약간 어깨로 이제 몸싸 밀었어요. 상대 수비수를 툭 쳤어요. 밀린 거죠, 그럼. 그러면서 그 장면은 버텼는데 그 다음에 경합을 계속 이어가다가 바로 다음 장면에 수비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돌아오면서 팔을 뻗어가지고 공격수 그 심가드 있는데 쳤어. 그러면은 공격수 넘어지지. 그래서 PK가 나왔어. 그 PK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쪽에서는 그 전 장면은 왜 파울 안 불어주냐? 근데 뭐 물론 1차전부터 감정이 좀 쌓여 있었다고는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감정이 쌓였으니까 터진 것 같은데 그 장면을 기폭제로 해서 그 코치가 나와가지고 막 상대팀 선수 멱살을 잡고 막 그래서 와 화끈하네 확실히. 볼만하다, 재밌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참 나의 그 살아있는 그 자체. 진짜 날것 그 자체. 그렇지. 날것 그 자체 축구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뭔가 이렇게 진짜 회 막 뜬 그 배 위에서 회 뜬 느낌으로.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은 나는 또 축구의 매력이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이제 되더라고요. 또 해외 축구도 이제 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해외 축구는 뭐 특별히 좋아하는 팀은 없어서 그냥 봅니다만, 그래도 해외 축구가 있으면은 좀 더 풍요로워지죠. 축구를 보는 입장으로서는. 그렇죠. 그 축구가 뭐 잘하잖아 일단. 이거는 넣어야지라고 싶을 때 넣잖아 거기는. 또 이거는 넣어야지 할 때 못 넣으면은 그걸 상대나 뭐 다른 팀 입장에서 보면 재밌죠. 맞아, 하지만 맞아. 우리가 그러면 속 터지죠. 그러니까 조영욱이 그랬잖아요. 내 팀을 갖는다는 건 불행의 씨앗입니다. 네. 가지려면 해축처럼 라이트하게 가지십시오. 그렇죠. 그 이제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처럼 혹은 뭐 남미처럼 축구가 정말 그 아주 진지한 그 어떤 분야로 자리 잡은 곳에서는 안 그렇지만 우리처럼 그냥 변두리인 곳에서는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조차도 그 축구가 뭐여야 한다라는 그런 게 없죠. 어떤 뭐 의미를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의미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도 없어요. 그냥 자꾸 가족 단위 와서 뭐 축제 뭐 어쩌다 한번 오는 이벤트로 자꾸 만들려고 지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뭔가 꾸준히 지켜봐주는 시선이 부담스럽겠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보지 않을게요.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 뭐 어차피 사람들 많이 들어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고 그냥 기업에서 후원만 안 끊기면 되잖아. 뭐 그걸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리스크 자체를 다 도려내고 싶은 거면 그렇게 해드려야지. 우리가 선을 넘으면 안 되지 또. 우리는 그렇게 할게. 네, 저는 이제 이게 선이었구나. 선을 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걸 다시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참 진짜 축구에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 필요합니다. 진짜. 네, 저는 그냥 죄송하다. 이제 어떤 관계된 분들 내가 선을 넘었다. 정말 사과하는 마음이라면 이 방송도 그만둬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만나서 떠드는 게 재밌어가지고 일단. 저도 이게 취미가 돼버려서 네. 축구를 보는 게 아니라 축구 얘기를 하는 게 취미가 돼버렸지. 근데 좀 관심이 없는 다른 주제를 이제 토픽으로 해야 되는 게 좀 안타까운데 그냥 별 얘기 다 했으면 재밌을 텐데 네. 뭐 그거는 뭐 감수해야죠. 뭐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뭐 스포츠 전반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뭐 한 막 2시간씩 막 라스트 댄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스트 댄스 다 봤죠. 네, 그 라스트 댄스라는 이 네이밍 자체가 너무 멋있더라고. 필 잭슨이 지은 건가요, 그러면? 그거 라스트 댄스라는 걸 감독 내 마지막 팀에서 마지막 시즌이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로 물론 구단인가 뭐 하여튼 단장으로부터 너 이번 시즌 끝나면 무조건 자른다. 내가 어떻게든 너 자른다. 이런 통보를 받고 나서 지은 그 이름이라고 라스트 하던데. 댄스가 원래는 준우승이었으면 더 극적이었겠죠. 근데 그것마저 우승을 해버리니까. 그치.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극적을 하는 거는 그 이후로 이제 필 잭슨은 나갔고
조던도 은퇴하고 피펜도 이제 트레이드되고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게 참 그래서 더 극적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는 게 있을 때는 정말 이름을 잘 지었어. 라스트 댄스. 필 잭슨이 잘하네. 또 필 잭슨이 또 LA로 가서 이제 또 샤크 코비와 함께 또 LA 왕조 만들지 않았습니까? 필 잭슨으로 기억하는데 아니면 그렇구나. 농구에는 약간 좀 문외한이어서 NBA 전혀 몰라가지고 그때 뭐 LA 경기는 어릴 때지만 좀 자주 봤거든요. 그때 앨런 아이버스는 필라델피아 있을 때도 좋아했고. 그렇지.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뭐 축구를 보는 사람이 뭐 꼭 축구만 보라는 사람 법은 없으니까 어차피 취미생활이니까 내가 뭐 이게 업도 아니고 뭐 누구한테 괜히 민폐 끼치면서 뭐 굳이 또 막 이렇게 끈적하게 달라붙을 이유도 없고. 네, 저희는 앞으로 계속 리뷰를 하더라도 그냥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냥 네. 경기에만 뭐 팀을 걱정. 아직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니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면 최용수의 전북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최용수의 울산 괜찮을 것 같아요. 최용수의 울산. 사실 감독의 능력만 보면은 그래도 모라이스 감독이 아주 부족한. 근데 좀 원성이 모라이스 감독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진짜 최용수가 김도훈보다 울산 감독이 훨씬 적합한 인재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김도훈이 이렇게 울산에 있다는 거 보기에 겨웠죠. 아, 그렇지. 뭐 이제 그렇지. 일단 이런 게 없잖아요. 윤수는 얼굴 봐. 일단 윤수는 지금 최용수 감독은 막 지금 썩어가고 있잖아. 막 몸도 안 좋고 막 명예롭게 끝내고 1년 쉬다가 이제 울산에서 이제 이청용과 함께 행복 축구 하는 거 한번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윤수가 거기서 이제 전화 찬스 성룡아 와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오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울산 팬 방송 가야지 이제. 그러면 하면서 박주영한테 너 여기 와서 코치 연수 좀 받을래? 딱 이렇게 하고 박주영 수석 코치 이러면은 그냥 울산에 살진 않아서 울산 사람들은까지는 아닌데 울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서울의 정수가 거기 있다. 이렇게 내가 사랑했던 서울의 정수는 저기 거기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어떤 좋은 팀이 최용수 감독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해외는 윤수가 이제 더 이상 지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뭐 해외 아니 뭐 나중에 풀리면은 또 이제 중국 이런 팀에서 부를 수도 있죠. 가을에 근데 또 한번 확산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네, 들었습니다. 네. 날도 더운데 참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운데 마스크 쓰는 게 참 힘들죠, 다들. 나 이렇게 더울 때 마스크 쓰는 게 힘든지 몰랐어. 저도 되게 버겁더라고요, 몸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하게 다음 주에도 좀 편하게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계속 라이트 할 거니까 뭐 네. 들어주실 분만 들어주시고. 네, 그러니까 FC 서울 팬들이 만드는 무언가를 기대하시고 그런 부분에 좀 어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를 해주셨던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서울향 첨가. 네, 그런 거죠. 그냥 서울 경기 첨가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물론 뭐 오늘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또 개개인의 입장이라는 게 있겠죠. 그분들은 나오셨을 때 들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어찌됐건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풍야치 3 세발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